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멘붕 사건인데 민주당 결국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진영 전체가 멘붕이에요. 그런 그 티키 토치인가 뭔가 그런 거 들고서 그 캐캐 묵은 얘기 그것도 프레이밍을 그 트럼프를 그 말하자면 부당하게 프레임한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비극적인 그러니까 문맥이 이래요. 제가 약간 윤문해서 얘기하자면 그 사건 자체는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 백인 우월주의 집회를 오가나이즈한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그러나 both sides 그 충돌했던 두 시위대에는 거기에는 some good people, very fine people 매우 점잖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진영 다. 그 얘기였다고요. 근데 그걸 두고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공격을 지난 5년간 노래를 불러온 그런 캐캐묵은 드립이란 말이에요. 반트럼프 드립이에요. 반트럼프 내러티브라고요. 그 사람들 다 안다고 이제. 특히 버지니아 사람들 다 알죠. 근데 그걸 또 가지고 와서 그 내러티브를 영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영킨이 아마 트럼프 안 불렀을 거예요. 이 사람 트럼피스트인데 영킨. 이 버지니아라는 특별한 공간 안에서 트럼프가 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트럼프를 안 불렀던 걸로 알아요. 트럼프가 가겠다라는 그런 뜻은 표명을 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쯤에.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그 주말에 부르려나? 주말에 불렀나? 안 불렀다는 전 뉴스 못 봤는데. 예. 자, 이런 멘붕 현상은 이재명도 똑같아요. 바이든의 멘붕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멘붕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저 사이코패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참고로 원희룡 후보의 부인은 아마 서울의대를 나오셨을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예요. 제가 알기로 소아정신과 쪽인가로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의 후배 뻘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원희룡 부인의 발언을 보면서 참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 백모가 이재명을 두고 야 그 사람 소시오패스야 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진찰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거나 그 어떤 테스트 키트로 그 정신과 가면 테스트 키트 있습니다. 저도 하도 이상해서 가서 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사회적 좌절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한 20년 전쯤 일입니다. 그러니까 쌓인 게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frustration, 사회적 좌절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태. 아무튼 그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무슨 테스트 키트를 돌려본 것도 아니고 진찰해 본 것도 아닌데 의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소시오패스 같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의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한편엔 그런 퀘스천이 하나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문진도 안 해보고 테스트도 안 해봤지만 대통령 후보라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랑 직결된 문제니까 의사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찬성입니다. 의사로서 얘기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인데 집권당에 그 사람 소시오패스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우리 세미나 한번 열어볼 필요 있다. 의사들 다 불러 모아서. 이재명의 공적 발언과 행동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게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 소시오패스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이 원 후보 부인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구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구별하자는 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제 좀 더 주도면밀하고 지능적이고 소시오패스는 좀 더 충동적이고 그런데 뭐 둘이 그렇게 믹스해서 막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공인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않고 진찰도 안 하고 시류에 영합해서
그것도 정신과적 발언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폄훼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탄핵 정국 때 연세대학교 그 정신과에서 꽤 유명한 교수입니다. 전우택 교수.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저 무슨 탈북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연구에 독보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만나보고 나니까. 저는 별로 그 당시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정신과 의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 무슨 치료받으러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우리 독자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좀 극에서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인간 바닥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내려가도 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정신과 의사라는 건 사람의 인간의 병리적인 상태에 대한 심퍼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깊게 이해하고 동감하는 게 있어요. 나 인간이란 존재가 저런 병리성에 빠질 수 있어. 라는 기본 틀이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때 보니까 제 느낌은 굉장히 근엄한 아저씨야. 근엄한 바른생활 아저씨야. 그런데 속으로 야, 이 양반이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정신과랬냐. 바른생활 아저씨가. 눈높이가 병자의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병자 위에서 판정하는 그런 눈높이인 것 같다. 야, 내가 혹시 정신병 앓게 되면 저 사람한테 안 가야지.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박 대통령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잠깐만. 이게 정신과 용어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할 땐 정신과 의사 명함 달고 했을 거예요. 명함 안 달았더라도 남들은 저게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하고 용어에 비중을 둬요. 박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자기 정신 상담한 적 없고요.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정신병적 측면을 계측한 적, 관찰하거나 측정해 본 적 없어요. 멀쩡한 사람을 악령이 씌워져 있다라고 연대 세브란스 정신과 난 저 사람 의사로서의 윤리코드 어겼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면허 뺏어야 돼요. 면허 뺏어야 돼요. 저 전 교수. 제가 저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좀 심각하게 본 거예요. 원희룡 부인도 정신과 의사인데 만나보지 않고 진찰 안 했는데 남한테 소시오패스라고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일단 소시오패스라는 건 정신과적 용어예요. 악령에 씌워 있다 정신과적 용어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재명은 좀 근거가 있어. 여기는 근거가 없어. 악령 씌워져 있다.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의 환청을 보고 있다. 환각을 보고 있다. 악령이 씌워졌으면 환청, 환각 보고 헛소리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재명은 객관적 발언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객관적 증거가 있어. 그다음에 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현직 대통령을 악령 씌워져 있다 그러면 사회적 증오심과 분란을 더 크게 일으켜. 여기는 선거 때 유권자들이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나 없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원희룡 후보 부인 오케이. 전우택 역시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든 이재명이 좀 멘붕이에요. 저 식당 총량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거 하면요 그냥 전부 조폭 세상 됩니다. 전부 불법 거래하게 되고 식당 면허를. 저 로봇 학대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진중권은 무슨 공감 능력 부족이라 그러는데 이건 공감 능력 부족이 아니라 뭐 로봇이랑 특별히 공감할 게 뭐 있어요. 로봇을 제 옆에 설명해 그 로보월드인가 저기 그 킨텍스에서 열린 건데 이 로봇이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서 옆으로 밀어도 안 넘어집니다. 이건데 좀 밀으니까 안 넘어져? 홀랑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안 넘어져 자식아? 이래도 안 넘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해? 이게 전형적인 아주 충동적 반사회성이죠. 공감 능력 부족이 아니고 충동적 반사회성이에요. 나는 진중권 씨가 공부 좀 하셔야 된다고 봐. 주변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랑 얘기 좀 해보세요. 저런 걸 두고서 공감 능력 부족이라고 안 그럽니다. 정신과나 심리학 깊게 전공한 사람들은. 저런 거는 아주 충동적 반사회성이에요.
창의성도 아니고. 네가 안 넘어져? 네가 안 부서져? 망치로 퍽. 누가 이 자동차 유리는요. 이 자동차 유리는 이렇게 세게 쳐도 금도 안 가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이 안 간다고 이런 죄송합니다. 일본말 쓰겠습니다. 이 노가다판에서 오한마 대망치죠. 이만한 거 들고서 빵 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인 반사회성이에요. 저거. 전국민 재난기원금 50조 원 든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주 4일 근무제? 지가 고용주인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넣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공직자 부동산 강제 매각? 이런 거를 입만 벌리면 그냥 막 즉흥적으로 그냥 정책이랍시고 떠버리니까 저 사람 원래 소시오패스 기질이 강한 데다가 지금 멘붕 상태구나. 국힘 후보는 참 유리하겠다. 저런 면에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파 종중 종북은 처음부터, 즉 20대 초반부터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말씀을 드릴게요. 반북 성향, 그러니까 모든 막스 레닌주의가 반북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이제 77년에서부터 87년까지 한 11년이었습니다. 이 반북 성향의 막스 레닌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막시즘 철학을 좀 깊게 이해를 하고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야 북한은. 그러니까 저건 상종 못할 놈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반북 성향이든지 아니면 막스 레닌주의를 깊게 이해 못하지만 아무튼 그건 훌륭한 어떤 이론 체계고 저 북한 보니까 촌스럽고 좀 많이 비틀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든지 어떤 그 이론적 이해 수준은 다를지라도 저건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판정하는 그 자기는 공산주의고 쟤들은 공산주의자 아니야 라고 판정하는 그 느낌, 그 입맛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반북 성향 막스 레닌주의예요. 이제 그런 기질로 이때까지 와서 여기 이제 드디어 자유보수로 완전히 넘어오신 분 중에 하나가 주대환 선배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민노총에 있다가 2006년 1심에 간첩단 사건 터졌을 때 민노당에 있다가 이거 종북이랑 우리 선 그어야 돼. 종북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분이죠. 그때. 그런데 이 애들 주사파 애들은 처음부터 이거예요. 북한이 뭔지 상관없어. 어차피 대한민국 엎어야 되잖아. 엎으려면 무더기로 뭉쳐야지. 무더기로 뭉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간첩 도움받고 북한 평양방송 도움받는 거지. 나보고 무슨 김일성 줄기줄기 백두산 줄기줄기 우리 김일성 가문혈통 이거 믿냐고 안 믿어. 나보고 무슨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던지니까 빵 터진다는 북한 신화 믿냐고. 야 내가 골변이야 그런 거 안 믿어. 나보고 무슨 대동강물을 낙엽을 타고 수령께서 건너셨다 이런 거 북한 신화 믿냐 안 믿어. 나 정신병자 아니거든. 지금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미국이 제국주의냐 식민주의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권력 잡으려면 미국은 제국주의여야 하고 권력 잡으려면 미국은 식민주의라고 규정해야 돼. 권력 잡으려면 평양에서 돈도 받고 무기도 받고 혁명 지원도 받고 라디오 방송 다 이래주고 가끔 간첩 아저씨도 와서 도와주고 비전향 장기수 추록한 아저씨도 도와주고 얼마나 뜨뜻하고 든든해. 얘들 그런 애들이에요. 20살 때 그 판단한 애들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소시오패스지. 진실 상관없다. 자존심 그런 거 다 버려. 힘과 혁명이 중요한 거야? 권력이 중요한 거야? 거기로 단일 대우해서 줄 서 임마! 이게 소시오패스죠. 20살 때 소시오패스예요, 쟤들 이미. 남들은요, 그 무렵에 정상적인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인생의 어떤 회의, 우리가 사춘기 때부터 간직해온 그런 화두를 가지고 한 구석에 계속 우물을 파고 있어요, 남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종교기관도 다니고 철도 들고 그래요. 얘들은 그 우물이 처음에 누구든지 사춘기 겪으면
생기기 시작하죠. 우물이 점점 깊게 생기니까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얘들은 그 위에다 철판 덮고 콘크리트 쳐버린 거예요. 그런 건 고민도 안 해. 지금 내가 개코해서 권력 따라다니고 돈 따라다니고 힘 따라다니는데 그 우물이 내 마음속 한구석에 있어서 자꾸 내가 내 눈길을 끌어? 나의 그 깊은 무의식의 우물, 나의 영혼의 우물이 부담스럽죠? 철판 덮고 콘크리트 친 거예요. 나의 수물에. 그리고 지금 연세가 50대 초중반에 오신 거예요. 그때 이미 소시오패스의 길로 들어섰어요. 나의 수물에. 그리고 나서 그 경로를 한 번도 수정을 안 했어요. 수정 안 하고 더 출세할 수 있었어요. 왜냐? 1990년부터 글로벌리스트 세상 됐잖아요. 글로벌리스트들이 타락 리버럴을 그 악마 내러티브를 90년경부터 퍼뜨렸잖아요. 그때는 지구온난화, 후기식 민주주의, CRT 대신에 그때는 후기식 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교문수석한 김상유리가 전공한 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동성애 젠더 얘기 그때부터 나오죠. 진실 거짓 상관없다. 옳고 그름 상관없다. 선과 악 구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악마 내러티브 아래서 그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퍼뜨리니까 자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YSDJ에 줄 서면 계속 젊은 나이에 출세하니까. 그래서 지금 586 특권층 됐죠. 부패 특권층. 그 얘들은 처음부터 사이코패스였고 그 사이코패스를 고쳐야만 하는 궁지에 심리적 궁지, 심리적 고비에 몰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멘붕 혹은 사이코패스의 정신적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데 가서 로봇 뒤집고 저러죠. 한마디로 미국 민주당 바이든 멘붕, 한국민주당 이재명 멘붕. 그겁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조선일보가 내년 2022년 대선을 누가 덜 싫은가에 관한 선거입니다라고 아주 시닉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호감 선거라고. 국힘 후보도 싫고 이재명이도 싫은데 그중에 누가 덜 싫어? 이건 제가 보기엔 조선일보의 심술이에요. 지금 조선일보나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권력 구조가 약화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를 잡는 그 전국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판이 쫙 깔려서 만약에 국힘 후보랑 민주당 후보랑 여론조사 해보니까 2월 말 기준 25%포인트 차이 난다. 그럼 무슨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무슨 캐스팅 보트 할 그런 군번이 못 돼요. 부정선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여론조사 3월 1일 발표된 여론조사 3월 2일부터는 발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일주일 전인가부터 발표 안 되니까. 여론조사에 가면은 국힘 후보와 이재명 사이가 30%포인트 차이 6대 3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선거가 졌냐. 너희들 부정했지 막 그러고 들고 일어나는 거죠. 국민이 수백만 명이. 그리고 거기에 수십만 명이 참관을 했을 거라고요. 그때는 국힘 후보가 참관해 주세요. 참관해 주세요라고 주장해서. 그런 참관인들이 별별 이상 징후, 이상 상태에 대해서 계속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들고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골적인 혁명을 당장 유혈로 진압하는 것보단 권력 일단 내주고 그 다음번에 자기들이 온갖 군데 KBS건 MBC건 모든 군데 그게 그 헌법재판소건 대법원이건 자기들이 전부 진지구축해놨잖아요. 검찰이건 어디 공무원이건 전부. 이 진지구축한 거 국회 장악하고 있는 거 방송사 KBS MBC 장악하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서 버티면서 싸운다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그렇게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조중동이 가장 즐겨하는 구도 즉 백중 상태에서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를 잡는 이게 아니에요. 조중동이 지금 앞으로 구도는 너 전선 앞에 나가. 너 앞장서서 싸워봐 라고 국민들이 밀어내는 구도가 된다고요 이제.
이게 싫으니까 앙탈 부리면서 아닙니다. 2022년 대선은 국회 후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데 누가 덜 싫으냐 그거 뽑는 정말 황당한 대선입니다.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양주필, 조선일보 박두진 박두식 박편집국장 잘 들으세요. 당신들 심보가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래서 내년 2022년은 비호감 대선입니다 해서 국민들 전체를 정치적 환멸 속으로 세뇌해서 갈아갖고 뇌수를 갈아서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해지자고 우리. 안 그래요. 내년 대선에서 핵심적 아젠다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중, 부패 특권, 소시오패스 집단으로부터 중앙 권력, 대통령과 국회 및 지방 권력을 회수한다. 이게 대선 캠페인, 지방선거 캠페인이죠. 윤석열이 내년 대선 이길 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도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아무도 그 얘기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얘기 잘했다라고 했더니 백모가 윤석열 지지하냐고 뭐 홍지수 작가가 뭐 나서서 막 날 쥐어 팬다고 누가 페이스북을 했는데 홍 작가님 좀 살살 때리세요. 아니 말은 바른 소리 아니요? 그 말 자체는. 그리고 다른 후보도 그 패 좀 받아라. 대선과 지선이 연결되어 있는 싸움이다라는 패 좀 받아라. 그 말 한 건데. 두 번째는 민초주의 기반을 조성한다. 민초민주주의. 저거는 하나는 무결선거 캠페인, 선거감시운동, 장관감시운동 10만 명, 20만 명 튀어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캠페인. 저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튀어들어야 돼요. 온라인 선출인단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단체로 그 그룹으로 7명이건 10명이건 5명이건 20명이든 당원으로 국힘에 가입해서 지역 선거구부터 시작해서 상향식으로 국힘을 차례차례 정상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요. 또 두 개예요. 내년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정권 교체, 두 번째 거는 정당 혁신, 정치 혁신. 저 두 개입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세계가 급변해요. 뭐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미국 정치 내전이 결판이 날 거라고요.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그래서 MTR이 한쪽, 다른 한쪽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지금 결판 날 거고 이 결판 어떻게 날 건지 내일 모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 보면 좀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위기와 장기 침체. 그래 중국이 언제든지 또 발작할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요? 세 번째는 북한이 지금 갈림길에 처해 있어요. 북한의 이제까지의 체제는 혈통 신정 전체주의입니다. Bloodline Theocratic Totalitarianism이에요. 북한 보고 절대로 왕조 체제라 그러지 마세요. 왕조는 북한보다 훨씬 너그럽습니다. 왕조에선 빤스는 내 거예요. 터밭도 내 거예요. 저 잡으러 오면 산에 들어가서 화전하면 돼요. 저 잡으러 오면 섬으로 도망가서 해산물 캐먹고 살면 돼요. 왕조에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전체주의는 현대 문명에서 만들어지는 광증이고 현대 문명의 모든 관료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왕조는 그 자체로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따로 불교를 믿던 혹은 유교를 믿던 그렇게 했어요. 전체주의는 그 자체가 종교예요. 신정이에요. 권력과 종교가 결합되어 있어요. 전체주의는 political religion이라 그래요. 정치 철학에서는 정치 종교라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을 약속하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피바다를 건너면 만들 수 있다라는 명제를 내걸으니까. 혈통의 바탕에 있고 신정체제고 전체주의고. 그러니까 혈통 신정 전체주의, 혈신 전체주의 저기가. 근데 이게 약화됐단 말이에요. 김정은, 김여정 갖고는 저 전체주의의 신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데미가드, 신 내지 반신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장악력이. 그럼 북한은 장기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중국의 직영식 민지 가든지 혹은 자유조선 가든지. 그 결판이 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 미중 전쟁이 격화되겠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제어 순치가 본격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저 자유조선 갈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 사이에 sphere of influence, 영향권의 경계선이니까 휴전선이. 휴전선을 절대로요.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휴전선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든 대통령이든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휴전선을 남북 사이의 경계라고만 생각을 해서 북한에 관한 문제를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과 깊은 정신적 교감 없이 마구 질러서는 안 돼요. 쟤들이 여기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저기 휴전선이 쟤들 거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도 하지만. 우리 문제기도 하지만 쟤들 문제기도 해요. 북쪽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문제기도 하지만 진짜로는 쟤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왜냐하면 핵과 미사일은 결국 쟤들 미국 애들이 중국 잘못 컨트롤해서 나온 거예요. 중국의 도발 대행업자가 북한이니까. 우리가 중국 책임지려? 아니잖아. 미국 너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핵미사일은 미국한테 솔루션을 독박을 씌워버려야 돼요. 그 대신에 휴전선 문제는 미국과 분단에 관한 문제, 통일에 관한 문제,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문제는 미국과 깊은 정신적 교류가 있어야 돼요. 군은 군 차원에서, 외교는 외교 차원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차원에서, 경제계는 경제계 차원에서, 문화와 학계는 문화학계 차원에서. 이런 게 지금 쟤들에서 다 끊긴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미친 세력이 들어와 있고 한국에서는 일찌감치부터 종중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다 끊겨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거나. 자, 내년 다음번 차기 대통령 때 이런 게 복원이 되고 이런 몇 가지 미국 안의 문제, 중국 안의 문제, 미중 사이의 문제, 북한 문제 이게 전부 어떤 큰 분수령을 넘어요, 전부. 얼마나 결정적인 시기에 뽑는 결정적 대통령인데 조선일보는 비호감 선거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큰일 날 소리지.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년에 두 개 해야죠. 하나는 대통령 선거 또 지방 교육감 선거에서 최대한 캠페인 뛰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와중에서 남 좋은 일 시킬 거 없잖아요. 민초민주주의 기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결선거 캠페인, 교육감 선거 캠페인. 그리고 나서는 다음번엔 딱 국힘의 밑바닥서부터 국힘을 지역 선거구 차원에서부터 차례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캠페인을 벌려야겠죠. 그래서 무결선거, 다시 말하자면 선거 참관 감시는 무선.kr에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감 후보 단일화 온라인 시민 경선단은 mychoice.kr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권교체, 정치개혁입니다. 감사합니다.